안녕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당신의 자녀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커다란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우리 아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요. 오늘은 세상을 탐험하는 안전기지가 되어주세요 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요. 태호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새로이 만든 직장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머님께서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때문에 태호와 함께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부산 외가댁에 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부산 외가에 가서 태호를 만나고 오는 일이 계속 있었지요. 그래서 태호 어머님께서는요. 태호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개원하자마자 태호 어머님께서는 태호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태호를 함께 키우시던 외할머니도 어린이집에 같이 오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걱정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동안 2년 동안 키웠던 태호를 두고 가는 것도 물론 보고 싶어서 염려가 되셨지만은요. 또 다른 염려는 글쎄 당신의 따님이 아이를 딱 3개월만 키우고서는 외가에 데려다 놓은 긴 시간 동안에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텐데 과연 당신의 따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너무 많은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님, 저희가 태호 어머님하고도 이야기를 잘 나누고 또 저희가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있으니까 도와서 잘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하시지만 부산 댁으로 다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태호는 한 달 동안 어린이집에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는요. 태호가 낮잠을 잘 때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태호가 먹을 때는 어떤 속도로 먹는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이 하나씩 알게 되어가는 동안 태호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낯선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데도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은요. 문제는 태호 어머님이셨습니다. 워낙 직장일이 바쁘시고 그리고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많으셨지만 태호가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지 업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셨고요. 그리고 태호가 음식을 먹을 때 왼손으로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것조차도 엄마는 잘 모르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엄마께서는 태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태호를 키워나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태호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태호가 보고 싶어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이 울 때는 달래는 방법을 모르셔서요. 잠자고 계시는 태호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한 달이 지나면서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 되기도 하시고요. 많이 피곤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태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태호가 말을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지만 어머니께서 더 이상 피곤을 못 견디시고 어린이집만의 도움으로는 더 이상 태호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외가댁에 데려가셨는데요. 제가 봤던 그 영아 일시보호소의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유아교육과 친구들하고 함께 영아 일시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침대가 나란히 놓여있는 곳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 시간이었는데 우유 젖꼭지를 놓친 아이들이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지요. 원장님 왜 아이들이요 젖꼭지를 빨다가 젖꼭지를 놓치고 배가 고플 텐데 왜 더 울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다 일일이 안아서 우유를 줄 만큼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 머리 옆에는 커다란 스펀지가 있었어요. 커다란 스펀지 안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안에 아이들의 우유병이 각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유병을 빨다가 힘이 들거나 그 다음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그러면 잠시 쉬었다 우유 젖꼭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요. 금세 젖꼭지를 찾지 못하는데도 아이들이 울지 않았었거든요. 원장님께서의 말씀은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 번 울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들이 우유 젖꼭지를 놓쳐도 울지 않더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인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경험만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얘가 해결하겠거니 하고 놔버리는 게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로우 박사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예가 있습니다. 할로우 박사는 어린 아기 원숭이를 대상으로요. 한쪽에는 우유 젖꼭지가 달린 그런 철사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한쪽에는 벨벳 천으로 부드러운 감싼 그런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기 원숭이는요. 배고팠을 때는 젖꼭지가 달린 어미 원숭이에게 가서 우유를 빨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벨벳 천으로 감싼 그런 부드러운 천 원숭이한테 가서 매달려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어떤 상황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요. 커다란 곰인형이 북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아기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기 원숭이는요. 우유 젖꼭지가 달린 어미 원숭이한테 간 게 아니고 벨벳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자기가 많이 몸을 비비고 놀던 그런 벨벳 첫 원숭이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아기들에게 필요한 우유라든가 그 다음에 젖은 기저귀를 마른 기저귀로 바꿔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아기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어떤 피부 접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아기를 포대기로 들쳐업고 다녔을 때는 엄마와 아기의 몸이 거의 하나가 됐었지요. 그래서 아가들이 쉬를 하면 엄마의 등이 다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경우요. 그런 경우는 정말 애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애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기들의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살펴본 것을 얼른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양육에 있어서 양보다는 아이가 필요로 했을 때 얼른 다가가 도와주는 그런 양육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더라도 책을 읽어주실 때 이왕이면 무릎에 앉혀서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는 가슴으로 꼭 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이하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을 하나하나 잘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눈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애착이라는 거는 결국은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적인 그런 유대관계입니다. 그리고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래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낼 거야. 라고 아이들이 스프링처럼 다시 탄력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튀어오르는 그런 힘들요. 그런 힘들이 결국은 어린 시절 애착을 잘 형성한 경우에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본다면요. 일단 애착은 생후 몇 년 동안 나를 키우는 주 양육자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입니다. 그리고 양육의 질이라는 것은요. 아기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일관성 있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아기를 부드럽고
애정 있게 안아주는 그런 민감한 양육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거나 아니면 아이를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셔서 아기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요, 혹시 부모님들의 요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질마다 아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형제자매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그 아이들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하시고 그 아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른 잘 찾아서 도와주시는 것. 그렇다면은요, 아이들은 세상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항상 든든한 성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다시 힘들고 지칠 때 부모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생활을 반복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이는 세상이 굉장히 두렵지 않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환영하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어떤 애착, 그런 안정된 양육이 안정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